지금 춘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봄날이죠. 그것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경천 열차가 경천 전철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낭만과 향기가 아직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춘천을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춘천. 춘천 가세요? 네. 아, 저 춘천. 아, 그러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광천에 대학생들 와서 이제 MT하고 그 모습. 네. 노래 부르면서 저기서도 부르고 여기서도 부르고. 북한강을 따라 달리는 오래된 옛길.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면 젊은 날의 추억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언제 가도 봄날이고 누구나 청춘인 그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경춘선이 청춘과 낭만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절, 가장 많은 이들이 찾던 곳이 강촌입니다. 여기가 강촌입니다. 옛날 출렁다리가 있던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저 다리도 아니고 이 다리도 아니고 강촌이라고 쓴 이 터널 같이 생긴 여기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경춘선 열차가 사라지면서 옛 강촌역은 이렇게 폐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출렁다리는 다시 안녕하세요. 복원이 되어 있더군요. 어유, 이 아직도 출렁대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번 건네 볼 만한 그런 다리입니다. 좀 흔들흔들했었어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건너가면 그게 그 재미로다가 그냥 네, 흔들흔들하면서 애인 놀래주려고 흔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애인은 뭐 이렇게 그 다리인데 기차를 타고 네. 이렇게 오는 대학생들, 근로자들 차고도 넘친 네. 그런 명물이었죠 그 당시는. 아, 명물이죠. 아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 다리를 건너보지 못한 사람은 과거가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성실을 이뤘습니다. 강촌이 유명해진 건 72년에 세워진 출렁다리 덕분이었는데요.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목에 많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것 같지가 않죠? 뭐 안전합니다 그래도. 경춘선과 출렁다리 덕분에 강변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이 7, 80년대 젊은이들의 MT 명소로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강기슭을 거슬러 올라 산속 깊은 오지마을까지 민박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곤 했답니다. 아우, 여기 아주 높은 동네까지 집이 있습니다. 강촌에서는 제일 오지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장 선생님 댁. 할머니 댁이. 아이고, 여기 많이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기다려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먼기로 해야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네가 막 옛날엔 참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새롭게 변화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그 재밌는 놀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저 젊은 사람들도 없고 전부 노인분들만 계셔가지고. 네. 낡은 폐역처럼 잊혀진 옛마을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아쉬움이 앞섰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변함없이 간직하고 사는 것들이 꽤 많답니다. 이 칡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캐가지고 왔어 그래 이거. 아유 굉장하구만요. 응? 마을을 둘러싼 산이 높고 깊은 터라 예로부터 강촌하면 칡으로 유명했답니다. 이렇게 크고 굵게 잘 여문 칡이 요즘도 흔하다는군요. 60년 된 칡이라 아주 약으로 먹어야 돼요. 이거 약으로. 네, 이 정도면은 정말 보약이 따로 없을 듯한데요. 칡뿌리는 말려서 물처럼 달여 먹기도 하고 곱게 찌어 물에 담가 전분을 내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한두 시간이고 서너 시간이고 두면 가라앉지. 그러면 물을 쪽 닦고서 이제 말리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반죽을 해서 해먹는 사람도 있고. 한두 시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을 따라내면 갈색빛이 도는 전분이 가라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 섞어 반죽을 하는데요. 이때 물을 조금 적게 넣어 되다 쉽게 반죽을 해야 한답니다. 옛날에 뭐야 사탕 이런 거 많이 내가 어디서 이런 거 많이. 국수 틀을 사용할 거라서 반죽이 아주 중요하다는군요. 아이고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셔? 그 열어. 가지고 와서 못 이게 한 300년 된 건데 다 썩어서 이번에 다시 수리를 했어요. 싹 깨끗하게. 예전엔 집집마다 이런 국수틀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칡이나 메밀처럼 끈기가 부족한 전분으로 국수를 만들 땐 이 국수틀이 꼭 필요했답니다. 틀 안에 반죽을 넣고 눌러주면 되는데요. 뚫린 구멍 사이로 면이 빠져나오면 아래쪽에 솥을 걸고 물을 끓여 바로 국수를 삶아냅니다. 잘 익었습니다. 이 정도면 익었겠는데요. 국수 틀 아래 솥단지에서 물이 펄펄 끓으면 식향기 가득 담은 면발이 구수하게 삶아집니다. 칡 냄새를 좀 어휴 쫄깃쫄깃하네요. 쫄깃한 게 입안에서 탱글탱글하네요. 칡 냄새가 납니다. 잘 만드셨네. 건져 되겠죠? 투박하면서도 부드럽게 착 감기는 면발에 슴슴하게 만든 양념장을 조금 넣고 비벼 먹는 게 강촌식 칡막국수랍니다. 삶은 면수를 넣어 먹어도 별미라는군요. 칡이 남자들 몫이라면 강촌 안주인들에겐 도토리가 주인공입니다. 이거 따다가요 껍질 까가지고 날거로 말린 거예요. 일일이 껍질을 까서 말려놓으면 곡식처럼 끼니를 대신해 준다고 해서 도토리 쌀이라고 불렸답니다. 하지만 도토리를 쌀처럼 먹으려면 삶은 물을 여러 번 갈아주어야 떫은 맛이 덜해진답니다. 이렇게 삶은 도토리는 다시 절구에 넣고 빻은 다음 잘 찌기네. 체에 곱게 걸러주는데요. 이거 쳐서는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도 옛날에는요 이거 해먹는 거 힘든 줄 모르고 하고 나면 먹는 재미에 힘든 건 몰랐어요. 마음이 맞으면 삶은 도토리 한 알로도 시장기가 멈춘다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토리와 마음 맞는 단짝은 바로 팥입니다. 도토리는 떫은 맛이 나고 얘는 팥은 단맛이 나니까요. 궁합이 맞아요. 부드럽고. 도토리와 팥을 푹 삶아 가루를 낸 다음 손으로 대충 쥐었다 놓았다 해서 일명 지엄떡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주먹떡이에요. 이렇게 주먹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요맘때쯤 되면 나물 뜯으러 다니잖아요 옛날에. 그럼 요거를 종이에 싸가지고 데리킨 넣어서 가져갔다가 산에 계곡물 내려온 거기서 이거 먹고 거기서 계곡물 그냥 먹었어요. 근데 이게 든든하고 배불러요. 네 먹었어요. 그렇게 누군가는 놀이 삼아 찾아왔던 그곳에 도토리떡 끼니 삼아 고단한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요 이렇게 처녀사경이었거든요. 마을에 다리가 놓이고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뱃사공으로 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 식사하실 동안에 제가 건너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예요? 한 16 정도, 15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앳된 처녀 뱃사공이 노를 저어 강을 건너던 시절
그땐 지금보다 강이 넓고 물도 깊었답니다. 그 시절 강천 사람들만의 독특한 고기 잡는 법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묵살이 세고 경사가 진 곳을 골라 아래쪽에 망을 설치하고 그 위로 돌을 쌓아 놓습니다. 돌을 쌓아야지 고기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V자 모양으로 돌담을 쌓고 가운데로 몰아준 다음 경사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고기를 잡는 거랍니다. 해질 무렵에 놓으면은 옛날 아침에 와서 이제 이걸 틀어보면은 까뜩 들어있죠. 캠핑 오신 분들하고 뭐 고기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고 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대학 학생들 그 시절 나이가 됐으니까 저도 7, 80년대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 나이 돼서 같이 해먹고. 이렇게 강줄기를 막고 돌담을 쌓는 날이면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강가엔 어김없이 솥단지가 걸렸고 물소리, 노랫소리에 하루 해가 마냥 짧았지요. 그 뜨겁던 청춘의 밤이 지나고 먼 길 떠났던 강촌의 청년들도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기 종류도 다양하고 잡히는 양도 많았다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도 한나들 잡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매운탕 한솥 끓여 먹을 정도는 된답니다. 야, 이거 밀가루 섬서 풀어가지고 수제비 뜯어져가지고 이러노, 막 이거. 막걸리 한 잔 곁들여가지고. 네? 매운탕거리가 생기면 마당엔 큰 솥이 걸리고 매운탕에 잘 익은 고추장부터 풀어 넣습니다. 여기엔 삶은 시래기를 넣는데요. 자, 이거 손으로 이래 해야 맛있구만. 뭐 장갑 끼고 하면 맛없어. 된장을 넣고 간이 배도록 조물조물 버무려 끓이다가 물을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더합니다. 그리고 매운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민물고기에 밀가루를 묻혀 넣는 거랍니다. 밀가루가 특유의 잡내를 없애주고 국물 맛도 더 깊고 감칠맛 나게 해준답니다. 여기에 강천만의 특별 재료가 하나 더. 야, 이거 칡수제비. 이건 진짜 여기서 말고 아니면 먹을 수 없어 이거. 큼직큼직하게 뜯어놓어. 칡수제비의 투박하면서 구수한 맛이 얼큰한 국물과 한껏 어우러지면 마지막엔 향이 강한 채소들을 듬뿍 넣고 맛을 더합니다. 미나리, 깻잎, 무슨 저기 파 다 들어가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내과에 이제 전부 뭐 어르신 애들까지 전부 모이거든. 그 내과에 뺑dur 해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이제 아줌마들은 떠가지고 나르고. 매운탕 맛은 오래전 그날처럼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솥단지 주변을 서성이던 젊은이들을 이젠 보기가 힘들어졌죠. 왜냐면 강천에 민박이 지금처럼 없었어. 예, 민박이 별로 없으니까로 이제 이런 데도 방을 구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가정집에서들도 자고 가고 그랬어요. 그땐 좋았지. 시방보다 낫지. 집도 많고 사람도 많고. 박새 가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집을 지었네. 이야.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이제 이 작은 새들과 오래된 추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같아요, 얼마. 아, 그러니까 요 나무로 있다고? 조그만 애기들 소리를 그렇게 어서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 애기들이 그만큼 보기가 힘든 거지.
그래도 마냥 푸르렀던 젊은 날이 그리움처럼 그곳에 남아있으니 강천 사람들은 오늘도 청춘을 삽니다. 철길을 따라 거침없이 달려가던 시간이 열차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옛날엔 여기 철도가 있었을 때 아주 낭만적인 장소가 여기였죠. 학생들이 여기 멈춰서 이 근처 능내리로 와서 구경도 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간이역들도 이젠 흔적만 남았죠. 기타도 있고 그 당시 사진들이 아이고 참. 그렇게 지나간 어제가 빛바란 시간에 내일 위를 달려 추억이 되어갑니다. 추억할 수 있다는 것, 때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지나간 흔적도 또 없던 시절의 추억도 그럴 것이 다 행복스러워요.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찾아오던 그 길. 멈춰선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서울과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국도를 달리던 차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복숭아꽃 색깔 이쁘다. 난 이런 데 나오면은 꽃 색깔이 너무 좋아. 날도 좋고 저기다. 꽃도 보고. 포도 사는 거 안 갖고 나왔다. 요즘도 경춘 국도만을 고집한다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포도 갖고 나왔어요. 나오면 당신 그냥 이것저것 잘 챙겨서 주는데 집에 있을 땐 조금 덜해. 그거 같이 너무 많이. 서울에서 주말 부부로 바쁘게 살던 시절 유일한 낙이 춘천까지 달려가던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뭐야, 춘천 나갈 때 그래도 옛날에 그냥 오토바이 타고 나갈 때가 참 좋았어. 아, 오토바이 좀 타고 나가요. 그러면 그냥 두 말도 않고 일어나서 옷 입으시고 태워갖고 나가면 그게 그렇게 신났던 것 같아, 살면서. 북한강을 옆에 두고 달리는 경춘국도는 계절마다 빛을 바꾸며 어디든 멈춰서면 그림 같은 풍경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석, 대성리, 강천 같은 이름난 곳은 물론이고 구석구석 물 좋고 산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누비고 다녔답니다. 직접 트럭을 개조해 캠핑카까지 만들어 타고 다닌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간다는데요. 이렇게 파라솔 하나만 펼쳐놓으면 거기가 주방이 되고 쉼터랍니다. 직접 캠핑카를 만드셨다니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는 물, 여기는 가스레인지, 겨울에 가스난로. 뭐 없는 거 없이 다 갖고 다녀. 게도 삶아서 떠 먹어야 되고 매운탕도 끓여 먹어야 되고. 길 위에서 먹는 음식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듭니다. 요즘은 산이나 들에 나물이 흔할 때라 여행 다니기에는 가장 좋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면 고추장하고 간장만 있으면 밥 먹어. 꼬들빼기하고 달래하고. 산에서 캔 고들배기와 달래가 오늘 점심 반찬입니다. 양념에 살살 묻히기만 하면 되니 간단하죠. 언제나 이 나물 무치는 건 내 목이거든.
집에서도 나와서도 정말 보지도 못한 나무들이 많다고. 근데도 그게 맛있다고 그러고 여기 사람들이 아르켜주면 뜯어다가 먹고. 쌉싸름한 꼬들배기와 달래가 새콤달콤하게 맛을 내면 백발의 노부부 입가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금매미라 나만 이쁘대요. 그냥 믿고 살아요. 안 믿으면 내가 슬픈데? 그렇잖아. 지금은 잘했지만 옛날에 이뻤어. 하는 건 맨날 옛날에 이뻤대. 못생기고 무섭게 생긴 건 이제 한 5, 6년 돼.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주던 아내는 어느새 무서운 만화님이 되어버렸고 이젠 꼼짝없이 잡혀 사는 처지가 됐다죠. 그래도 아내가 뚝딱 만들어낸 비빔밥 한 그릇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끼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이거 양념장 이렇게 해서 먹는 거면 기가 막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40년이 훌쩍 넘었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성격도 입맛도 조금씩 닮아집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81하니까 나 10년 됐거든. 앞으로 이제 15년 더. 내 욕심. 머리에는 하얗게 백발이 내려앉았지만 이렇게 함께 길을 떠나면 언제나 신혼입니다. 다니는 데마다 새로워요. 다니는 데마다 재밌고 가는 데마다 틀리고 가는 데마다 먹을 게 다르고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 한바탕 봄비가 쏟아지고 나면 잔뜩 물기를 머금은 산줄기마다 초록의 생명들이 한 뼘씩 쑥쑥 자랍니다. 이때를 기다린 산꾼들은 안개가 채 걷히기 전에 서둘러 산에 오릅니다. 여기가 지금 800개 정도 돼요. 700에서 800 정도. 그 용문산 여기가 1157이잖아. 산이 높고 험한 곳일수록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루와 다르게 산나물들이 자라는 터라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니야, 다 폈어. 다 폈지. 저 아빠 이리 와봐요. 여기 살찐 거 있어. 아, 이게 풀고비야. 여기 이거 봐봐. 그러게. 이건 풀고비라고 불리는 건데요. 고사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생김새도 먹는 법도 다르답니다. 고비 중에는 창고비, 새털고비, 풀고비, 비늘고비, 뭐 폭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비 종류가. 이 고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독이 있는 게 있고 독이 없는 게 있고 주름도 안 또 가져왔네. 묵나물을 해서 먹는 게 있고 그냥 데쳐서 먹는 게 있고 그게 풀고비는 바로 그냥 데쳐가지고 전골 해 먹는 거고 살이 쪄서 이런 거는 전골 해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 이건 좀 중간에 뜯어야 돼. 너무 긴 거는 좀. 더 높이,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따가 전골에 넣을 거 단풍치야, 얘도. 예. 단풍같이 이파리가 생겼잖아요. 이건 단풍잎처럼 생겼다 해서 단풍쥐. 이게 나무가 풍성해야 이게 먹을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애기다. 오이순이요. 이게 제일 일찍 나와서 먹는 그냥 해도 없고 얘는 오이순이야. 근데 너무 애기. 이건 오이 향이 난다고 해서 오이순이라고 부른답니다. 용문산 양말은 독이 없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주 진상했잖아 진상.
여기 나무 용산나무 돌이 없어. 근데 너무 애기라 얘는. 아유 냄새, 오이 냄새가 나네. 오이 냄새가 나. 우와. 안개에 쌓여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보물처럼 숨어있는 산나물 찾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네? 꽃 피어났네. 요 꽃 핀 거 요게 산가시예요. 이건 산꾼들도 웬만해서 보기 힘들다는 산가시인데요. 벌써 꽃이 피어버렸네요. 아우 산가 보기 힘드는데. 나 꽃 핀 거 처음 봤어요. 오 이쁘다. 이거는 보라색이네. 이건 하양이고. 이게 몇 파랑?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은 하게 하려면 이파리만 따서 지금 해야 돼. 이파리. 지금 쓰지 뭐. 엄청 쓰고 씁쓸해 지금은. 이게 첼찰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돼. 꽃대가 금방 올라와. 요게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 겨자채 맛이. 꽃이 피기 전에 어린 잎을 나물로 먹는데 고추냉이처럼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이랍니다. 2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후 권호경 씨 부부는 봄이면 늘 이렇게 산을 누비며 산답니다. 나물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이웃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답니다. 아유 오늘 조금 했어요. 이거 언니 개치고 얘는 어슬이 여기다 참나물도 있나? 응, 참나물도 있고. 상고비 아니라 풀고비. 네. 이게 진짜로 오빠 해서 털 풀고기에 통통하네. 응. 이게 털이 좀 있어가지고 살짝 비비면서 씻어야 털이 떨어져요. 이젠 나물로 만든 음식만큼은 동네에서 소문난 고수가 되었다는데요. 우선 풀고비를 비롯한 나물을 끓는 물에 데치는데 저마다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각각 데쳐야 한답니다. 산에 향을 위해서 마늘은 제가 분말로 쓸 거예요. 생마늘 안 써요. 매운맛과 향이 강한 생마늘 대신 마늘 분말과 참기름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고춧가루를 조금만 넣어 조물조물 묻혀 놓습니다. 이대로 먹어도 슴슴하니 맛있는 나물 무침이 되지만 맑게 끓인 멸치 육수를 부어 끓이면 나물의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맨날 무쳐 먹고 할 게 없잖아. 근데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물 육수 내서 부어서 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밀가루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묻혀갖고 찹쌀죽을 써서 얘를 옷을 입혀서 그늘에다 말릴 거예요. 나물이 어렸을 때는 좀 안 좋아요. 빡시게 좀 샜을 때 그럴 때 부각하면은 겨울에 이걸 간식으로 먹어도 되게 좋아. 나물로 먹기 힘들 정도로 억세졌을 때 찹쌀풀을 쏘어 골고루 입힌 다음 그늘에 말려 부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30분마다 뒤집어줘야 돼.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 말리는 과정을 그렇게 했더니 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성이에요. 이것도. 잘 말랐네. 맛있게도. 어우 이쁘게 잘했네. 얘는 병동치. 전에를 좀 비벼야 돼. 얘는 어수리. 얘는 참치. 얘는 두릅.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면 향긋한 나물 냄새가 물씬 나는 고급 반찬이 만들어집니다. 난 서울 사람들이 불쌍하던데. 정말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우리가 그 여기에 사는 한해 저거잖아. 이게 특혜잖아 우리가. 이 산속에 시골에 사는 특혜라고 우리가. 봄이 준 최고의 보상이고 특혜입니다. 삶아서 맛있게 두릅찜을 해 먹어봐. 여태까지. 두릅나무의 어린 수는 데치면 향긋한 나물로 먹기 좋지요.
집에 있는 거 다 팼는데 산에 건 지금 이렇게 한참 커요. 지금 한참 먹을 때예요. 산에 게 확실히 향도 좋고 더 맛있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갈아서 두부를 어깨에 넣고 서로 잘 뭉쳐지도록 치댄 다음 간장과 참기름을 밑간을 하고 약간의 전분과 다진 파를 넣어 버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찜통에다 쪄줘야 돼요. 이게. 양념한 다진 고기를 동글동글 빚은 다음 두릅 사이에 끼워 넣고 잘 포개줍니다. 이대로 찜솥에 넣고 고기가 익을 정도로만 한 번 더 찌면 맛도 모양도 색다른 별미가 된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두릅이 기름진 고기와 만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 기운을 복돋아주는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산이 준 귀한 것들을 맛깔스럽게 밥상에 올리니 매일매일이 환한 봄날입니다. 저기 산이 온다 산이 간다 들이 온다 들이 간다 우리 모두 힘껏 달리자. 저기 강이 온다 강이 간다 언덕 온다 언덕 간다 우리 모두 맘껏 달리자. 이 도로가 서울서부터 춘천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랍니다. 시원하게 좀 춘천까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기운도 딸리지만. 강을 따라 춘천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생기기 전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오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길은 때로 도전이었고 새로운 발견이기도 했는데요. 조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도 그랬습니다. 남양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다산은 유배지에서 돌아온 후 고향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답니다. 제가 다산 7대 손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200주년 됐다고요? 네. 해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1818년에 해배가 되시고 여의당 여기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신 게 200년이 됩니다. 올해가. 그렇습니까? 네. 현실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평생 품고 살았던 다산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 많은 저수를 정리해 후대에 남겼는데요. 진짜 고소죠 이게. 이게 목민심서네요. 네, 이게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세유표나 목민심서가 그것입니다. 북한강을 거슬러 춘천을 가다. 특히 다산이 주목한 것은 한강이었습니다. 59세 때. 네, 다산 할아버지는 2번에 걸쳐서 춘천을 가시게 되는데요. 춘천으로 떠났던 2번의 여정은 강을 통해 새로운 조선을 발견하고자 했던 다산의 염원이 3권의 책으로 정리돼 전해옵니다. 시와 그림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한 일기에는 당시 북한 강변의 풍경과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산의 글에는 음식에 관한 기록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직접 강에서 낚시를 했을 만큼 민물고기 음식을 즐겼답니다. 이거를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김치에 넣어놓으면 이게 숙성되면서 비린내도 싹 없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좀 단단해진다 그럴까? 다산 총과에서 제사상에 올린다는 붕어탕은 보통의 민물고기 음식과는 조리법이 조금 다릅니다. 청주에 담가 두었다가 단단해진 붕어를 한번 삶은 다음 삶은 반란에 버섯 등 채소를 다져 넣고 먹기 좋게 완자를 빚어 놓습니다.
이게 호박부터. 그리고 황태로 맑고 시원하게 끓인 육수에 붕어쌀 완자를 넣고 담백하게 끓여냅니다. 다산 종가의 음식은 재료가 소박한 게 특징인데요. 특히 버려지는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도 있습니다. 이파에 어린이집에 따서 그거를 차례 만들어 보내고 그런 차를 갖고 해서 한 거를 저희가 이제 먹고 아깝잖아요. 그러면 말려요. 그거를 말려뒀다가 이제 보관을 잘한 다음에 떡질 때 그때 갖다 써요. 차를 우려내고 남은 찻잎을 말려 넣고 뻣뻣하게 우짜란 상추잎을 통째로 넣습니다. 콩과 호박 등 있는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 떡을 찌는데요. 무엇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던 소박한 음식입니다. 여종이 호박을 서리해서 모지게 혼난 거 보고 그거는 여종의 잘못이 아니라 그거 위정자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헐벗게 먹을 게 없었으니 남의 거를 또 탐을 냈겠느냐. 직접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던 다산은 자식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를 즐겨 먹도록 권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산 종가에는 만두도 고기보다 애호박과 버섯 등 채소를 듬뿍 넣고 속을 만들어 빚었습니다. 백성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은 다산의 뜻이 그렇게 음식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강을 따라 긴 여행길에 오르게 됐겠죠. 물길 따라 달려온 80여 킬로미터. 그 길 끝에 춘천이 있습니다. 봄의 냇가라는 이름 덕분에 언제 봐도 봄 같은 그곳. 상류에 댐들이 생기면서 호반의 도시라는 새 별칭을 얻었죠. 북한강이 가로질러 흐르던 산촌마을 원평리도 댐이 생기면서 넓은 호수마을로 변했습니다. 번에 우리 집이 여기쯤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자란 집이지. 근데 이제 수술되는 바람에 찾기를 저쪽으로 돌린 거지. 그게 여기가 외지고 버스 타러 가려면 멀어요, 아주. 고향집을 물속에 둔 채 도시로 떠났던 부부는 은퇴 후 고향 땅 가까운 호숫가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살았다. 살았네. 새끼는 진짜 걸렸나.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농사 짓던 땅에서 이젠 고기를 잡으며 삽니다. 이거 봐요, 주렁주렁. 낮에 이제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고향을 물에 내어주고 얻은 귀한 선물이죠. 넓은 호수를 마당처럼 앞에 두고 사는 호사도 덤으로 누립니다. 기워도 주겠어? 와. 풍경이 바뀌니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붕어나 잉어처럼 깊은 호수에서 사는 큰 물고기들이 이젠 이 마을 밥상의 주인공입니다. 시래기와 나물이 맛을 내는 조력자인데 우선 시래기를 부드럽게 삶은 다음 된장, 고추장, 들기름을 넣고 버무려 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그래 안 눌어. 그거 참 그거 아까워서 꽤 못 넣네. 아유 자자자. 그다음에 참나물도 좀 넣어.
콩나물도 넣고 미나리. 싱싱한 나물들을 푸짐하게 담고 그 위에 민물고기를 올립니다. 강이 호수로 변한 것만큼 조리법도 달라졌죠. 가끔씩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거길 지날 텐야 여기서 우리 때 잘하는데 그런 감을 느끼게 되더라고. 처음엔 잃어버린 것들만 자꾸 생각나 아쉽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먹거리들을 내어주는 호수가 이젠 고향이고 추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꾸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뭐. 같이 살읍시다. 죽을 때까지. 짐승들도 뭐 저 살던 데가 좋다고 하는 식으로 사람 딱 한 가지 살던 데가 좋은 것 같더라고. 나이가 든다는 건 잊어야 할 게 많아진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물거리는 기억 속의 추억만 그리움으로 익어갑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린 시절 길들여진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죠. 묵은지를 썰어 밀가루에 버무려 찌는 김치 범벅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녁 때가 거인대 갈 때 출출할 때 그런 때들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밀가루에 김치만 넣고 쪘으니 시금털털한 맛이 전부입니다. 이게 뭐라고 출출할 때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요? 한 번 더 줘요? 우리 밤에 전화를 받는데 이 등불 밑에서 말하는데 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너무 아주 구수하게 말을 해갖고 그 말소리에 쏠렸어요. 이게 다 민들레인데 이게 다 민들레인데 뭘. 꽃이 피고 지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사는 동안 구수한 목소리로 마음을 빼앗았던 총각은 정작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 이거 좀 아니 그렇게 하란다고. 그러고는 젊었을 때 장난치는 거지. 젊었을 때. 아이고. 젊었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뭐 이런 거 할 때가 어디 있어? 이것도 너도 간 게 없어.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왜요? 객지나가 돌아다닐 텐데. 이래는. 이거 흔들어자가 우리 남편이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우리 영감보다 내가 빨리 죽고 우리 영감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갈 때는 누가 먼저 가는 줄 알아요? 갈 때는 뭐 말이 없이 가고 싶으면 가니까. 불현듯 왔다 가버리는 짧은 봄날처럼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잡은 손 놓지 않고 사는 오늘도 언젠가 또 그리워지겠죠. 꽃은 눈으로 즐기고 파릇파릇한 민들레 잎은 생으로 묻혀놓으면 봄 기운 가득한 보양 반찬이 된답니다. 아들이 아버지도 안 주고 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새로운 이 새 생명들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먹는 건 다 보약이에요. 춘천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음식 하나 있죠. 닭을 뼈째 토막을 내어 갈비 뜯듯 먹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닭갈비입니다. 이렇게 뼈채 해야 뼈채 뜯어 먹어야 맛있는 거야. 이거를 여기 이게 갈비야 이게.
토막낸 닭고기를 매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립니다. 큰일 났네. 이거 해놓은 거 봐서 우리 신우들은 이거 해주는 거 모르는데. 아니 여기는 숯가마터도 많고 집집마다 닭은 몇 마리씩 길러서 결혼 먹고 이제 그러느라고 이제 이거를 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 음식. 다운됐어요. 숲이 우거져 나무가 흔했던 터라 숯가마도 많았답니다. 양념한 닭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기 시작한 게 오늘날 춘천 닭갈비의 원조가 되었다는데요. 숯불에 굽는 닭갈비 냄새가 진동을 하면은 지난 날들이 어제처럼 생생해집니다. 누가 이거 먹지 소갈비 먹어. 소갈비 안 먹어. 이야 바람 소갈비 달분다 바람 달분.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니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고 봄입니다.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인들 꽃이 아니었던 시간이 있을까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그렇게 추억이 되어 흘러갑니다. 전철에 고속도로에다가 이 자전거 길까지 다양하고 아주 편리해졌죠. 그래도 그 이름이 주는 말하자면 설레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네, 봄이 떠나기 전에 이 길을 좀 더 가보고 싶군요. 네. 고단한 인생길의 작은 쉼표처럼 우리에게도 춘천 가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